뭔 일이지? 어떻게 된 거예요? 만식이 물으니 트럭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미끄러져서. 트럭 기사는 병원에 데려가 봤자 소용없다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 왜 돌아다녔을까? 비켜주세요.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물지 않아요. 만식은 개의 눈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어르신, 그냥 두세요. 어차피 못 살아요.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경북 봉화, 외딴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입니다. 아침 6시 76세의 황만식은 오래된 초가집 마루에서 눈을 뜹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만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립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이제 익숙한 아픔입니다. 마당으로 나서니 가을 국화들이 노랗게 피어 있고 그 사이로 아침 이슬이 반짝입니다.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지만 그래도 키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집니다.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아내는 동안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밉니다. 만식 씨, 또 혼자 밭일하시네요. 이런 큰 밭을 혼자 다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할 일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죠. 만식은 허리를 펴며 대답합니다. 사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지만 이 정도 일은 해야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김씨 아주머니의 말에 만식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집니다. 자식들 이야기는 아직도 가슴 한쪽을 아프게 합니다. 자식들도 바쁘죠. 도시에서 살기 힘들다니까요. 만식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다는 것을.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습니다. 아내가 담가놓은 김치통에서 꺼낸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따끈한 쌀밥. 예전에는 이 밥상에 네 식구가 둘러앉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만식 혼자만 앉아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만식은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이 집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는 마당의 국화를 돌봅니다.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물을 주고 마른 잎을 따내는 동안 만식은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이 작은 마당에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었죠. 사람보다 꽃이 낫다. 말썽도 안 부리고 조용하지. 만식은 노란 국화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꽃은 시들지 않는 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니까요. 해가 질 무렵 만식은 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어둠이 조금씩 마을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웃집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오늘도 하루가 가는구나. 만식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겠죠. 하지만 만식은 모릅니다. 내일 비 오는 오후 그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운명처럼 나타날 하얀 진돗개가 그의 외로운 마음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개가 오래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밤이 깊어지고 만식은 홀로 잠자리에 듭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만이 그의 외로운 밤을 달래줍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하늘이 흐려지더니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처마 밑에 서서 빗방울이 마당의 국화꽃을 적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쓸쓸해지는 게 노인의 마음입니다. 이런 날엔 집에만 있어야겠구나. 만식은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들으며 아내가 남긴 바느질 상자를 뒤적거립니다. 구멍 난 양말이라도 기워야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마을 어귀 쪽에서 급작스럽게 끼익 하는 급정거 소리가 들려옵니다. 만식은 바늘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들리는 것은 트럭 엔진 소리와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뭔 일이지? 만식은 서둘러 우산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섭니다. 비가 제법 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마을 어귀 도로에 도착하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고 그 주변으로 핏자국이 비에 씻겨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는 차에서 내려 당황한 얼굴로 서 있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만식이 물으니 트럭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미끄러져서 죄송합니다. 만식은 쓰러진 개를 자세히 봅니다. 갈비뼈가 드러나 보이고 피를 흘리고 있지만 아직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거나 병원에 데려가 봤자 소용없다는 말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 왜 돌아다녔을까? 주인도 없어 보이는데 김씨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만식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의 눈을 보니 아직 살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비켜주세요. 만식은 사람들을 밀치고 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개는 아픔에 약간 몸부림쳤지만 만식의 품에서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개가 물 수도 있어요. 트럭 기사가 말렸지만 만식은 개를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물지 않아요. 만식은 개의 눈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개는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만식의 검정 우산이 바람에 뒤집어져 도로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우산은 신경 쓰지 않고 개를 꼭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그냥 두세요. 어차피 못 살아요. 뒤에서 누군가 말했지만 만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개를 마루에 눕혔습니다. 만식은 깨끗한 수건으로 개의 상처를 닦아주고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다행히 상처가 생각보다 깊지 않았고 출혈도 많이 멈춰 있었습니다. 참 기특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어주는구나. 만식은 개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개는 만식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입니다. 이름이 뭐냐? 목걸이도 없고. 만식은 개의 목 주변을 살펴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떠돌이 개인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으니 하늘이라고 부를까? 만식은 개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하늘아, 하늘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개는 만식의 손길에 편안해하는 듯 눈을 감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운지 만식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오늘부터 네가 내 가족이다. 만식은 하늘이에게 속삭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생명이 하나 더 들어온 것입니다. 밤이 되자 비가 그쳤고 만식은 하늘이 옆에서 잠을 잡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밤이었습니다. 하늘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니 만식의 마음도 한결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만식은 아직 모릅니다. 하늘이가 단순히 사고를 당한 떠돌이 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가 오래 묻혀있던 무서운 진실을 파헤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하늘이는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정성스럽게 상처를 소독해주고 따뜻한 죽을 먹여주니 하늘이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늘이는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만식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늘이가 많이 좋아졌구나. 만식은 무릎을 꿇고 하늘이를 쓰다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봐주는 일이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당 한쪽 구석, 예전에 만식이 연장을 묻어두었던 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자리 앞에 앉아서 1시간씩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땅을 파려고 했습니다. 하늘아, 거기가 왜 그렇게 신경 쓰이냐? 만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자리는 평범한 마당 한쪽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밤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빈집을 향해 짖었습니다. 그 빈집은 20년 전 박씨 아주머니가 살던 집이었는데 아주머니가 사라진 후 줄곧 비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왜 자꾸 그 집을 향해 짖냐? 거긴 아무도 안 살아. 만식은 하늘이를 달래려 했지만 하늘이는 계속 그 방향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만식은 대문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대문 손잡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고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컴퓨터로 인쇄된 글씨였습니다. 죄는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데 이런 걸? 내가 숨긴 게 뭐라고? 만식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늘이가 편지를 보더니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편지 냄새를 맡고는 마당 구석을 향해 달려가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왜 그래? 만식이 말렸지만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땅 속에 뭔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는 듯이 필사적으로 팠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아는 자가 돌아왔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식은 이제 정말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아,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냐? 만식은 하늘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만식을 바라보다가 다시 마당 구석을 향해 짖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의 짖음이 유난히 심했습니다. 만식은 잠에서 깨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빈집 방향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만식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가 온 이후로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편지, 하늘이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 만식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20년 전 박씨 아주머니가 사라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째 아들 기철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것은 기억났습니다. 설마 만식의 마음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자식을 의심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다시 마당 구석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격렬하게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듯이 팠습니다. 만식은 하늘이의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그렇게 파고 싶어 하는 곳을 내가 한번 파볼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다음 날 아침 만식은 창고에서 낡은 삽을 꺼내왔습니다. 하늘이가 그토록 파려고 했던 마당 한쪽 구석, 그곳을 직접 파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늘이는 만식이 삽을 들고 오는 것을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그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하늘아, 정말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거냐? 만식은 하늘이에게 물어보지만 하늘이는 그저 땅을 보며 낮게 컹컹거릴 뿐입니다. 첫 삽을 뜨자 흙이 부드럽게 파져나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흙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예전에 이곳을 파고 다시 묻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여기 흙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만식은 중얼거리며 계속 땅을 팠습니다. 하늘이는 옆에서 계속 땅을 보며 흥분한 듯 헥헥거렸습니다. 30cm쯤 파자 삽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만식은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더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파내자 검은 비닐봉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만식은 손으로 비닐봉지를 꺼내려 했지만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또 다른 천 조각으로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완전히 파내어 마루로 가져왔습니다. 하늘이도 뒤따라와서 그 봉지를 계속 킁킁거렸습니다.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천 조각을 벗기자 작은 철제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단단했습니다. 자물쇠는 오래되어 쉽게 부러졌습니다. 상자를 열자 만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금시계, 반지 몇 개, 목걸이, 그리고 여성용 향수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우리 집 마당에 이런 게 묻혀 있지? 만식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모두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상자 맨 밑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여성의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박영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 박씨 아주머니? 만식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년 전에 사라진 그 박씨 아주머니의 이름이 박영숙이었습니다. 수첩을 더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철이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 거절하면 화를 내고 협박한다.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철이라는 이름, 자신의 첫째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만식은 수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기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갚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 구석에는 또 다른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박씨 아주머니가 실종되었을 때 붙였던 실종신고 전단지였습니다. 사진 속 박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만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게 우리 집 마당에서 나와? 만식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늘이는 상자를 계속 킁킁거리며 불안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만식은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 기철이 새벽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신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무도 우리 집에 안 왔죠? 기철이 그때 이상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요. 혹시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거나 하면 없었다고 해주세요. 당시에는 그냥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만식은 상자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개인 물품들이 왜 자신의 집 마당에 묻혀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기철이 그날 밤 그런 이상한 말을 했을까요? 설마, 아니다. 설마 우리 기철이가.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아들이라도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계속 상자 주변을 맴돌며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이 상자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식은 깜짝 놀라 상자를 천으로 다시 덮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만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첫째 아들 기철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만식은 상자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기철이 오는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이는 기철의 목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털을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던 하늘이가 말입니다. 아버지 계세요? 기철의 목소리가 마당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만식은 서둘러 상자를 천으로 덮고 안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늘이는 계속해서 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왜 그래? 조용히 해. 만식이 하늘이를 달래려 했지만 하늘이는 전혀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하게 반응하며 마당으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기철이 들어왔습니다. 48세가 된 기철은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과 달리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기철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남치고는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기철아, 너 왜 갑자기? 만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이가 기철을 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온순하기만 했던 하늘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기철을 향해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등의 털은 모두 곤두서고 마치 적을 만난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개는 뭐예요? 아버지가 기르시는 거예요? 기철은 하늘이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이의 반응에 명백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전에 사고 당한 걸 구해왔다. 하늘이라고 불러. 만식이 설명했지만 하늘이는 계속해서 기철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개가 좀 사나운 것 같은데 혹시 물지는 않겠죠? 기철은 하늘이를 피해 벽 쪽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하늘이는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이런 애가 아닌데. 만식은 하늘이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든 친근하게 굴었는데 기철에게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하늘이를 피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생각나서요.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20년 만에. 만식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살다가 갑자기 왜? 미안해요, 아버지. 바쁘게 살다 보니. 기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 어딘가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거실 밖에서 계속 지저댔습니다. 만식이 나가서 달래려 했지만 하늘이는 기철이 있는 거실 쪽만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하지 않았어요? 기철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그냥 옛날 일을 묻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편지 같은 거 받으신 적 없으세요? 만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받은 익명의 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철이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요. 요즘 옛날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혹시 아버지께도 연락이 올까봐 걱정됐어요. 만식은 기철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기철아, 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냐?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기철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될까요? 오랜만에 집에 와서. 만식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아들을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 상자를 발견한 지금 상황에서는 기철을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늘이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철이 밤에 자겠다고 하자 하늘이는 더욱 격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철이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하늘이는 계속 기철을 감시했습니다. 기철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따라가고 기철이 마당에 나가려고 하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게가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철이 짜증을 냈습니다. 글쎄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만식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늘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기철은 작은 방에서 자고 만식은 안방에서 잤습니다. 하늘이는 만식의 방 앞에 누워서 계속 작은 방 쪽을 주시했습니다. 새벽 2시쯤 만식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기철이 무언가를 뒤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조용히 방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기철이 거실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장롱을 뒤지고 심지어 마루 밑까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냐? 만식이 물으니 기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버지. 잠깐 물 마시러 나왔는데. 물 마시러 나와서 왜 서랍을 뒤지냐? 기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기철을 향해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철아, 너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기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집에 옛날 물건들, 없어진 물건들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없어진 물건들? 20년 전쯤에 누군가의 물건들이 여기 있었을 수도. 만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기철이 상자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철이 그 상자를 묻은 사람일까요? 하늘이는 더욱 격하게 기철을 향해 짖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만식은 확신했습니다. 하늘이가 계속 기철을 경계하는 이유, 상자가 마당에 묻혀 있던 이유,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 기철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철은 일찍 나가버렸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저녁에 올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말입니다. 기철이 나가자마자 하늘이는 비로소 진정했습니다.
마치 위험한 존재가 사라진 것을 안다는 듯이 말입니다. 만식은 하늘이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걔가 사람을 그렇게 경계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늘이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든 친근했는데 유독 기철에게만은 적대적이었습니다. 하늘아,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냐? 만식은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만식을 올려다보더니 다시 마당 구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상자를 파낸 그 자리를 다시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자에 대해서 그리고 20년 전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창고로 가서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20년 전 물건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기철이 군대 가기 전에 쓰던 물건들, 학교 다닐 때 책들, 그리고 각종 잡동사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하나하나 천천히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공구함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휴대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모델이었는데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기철이 쓰던 것 같지도 않고 만식 자신이 써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폰이 왜 여기 있지? 만식은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충전기를 찾아서 전원을 켜보니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3개, 녹음 파일 1개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몇 개의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상한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영숙과의 통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 바로 실종된 박씨 아주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아, 돈은 언제 갚을 거냐? 벌써 몇 달째니?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식은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줌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갚을게요. 기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전 기철의 목소리였습니다. 훨씬 어리고 불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냐? 나도 급한 일이 있다고 했잖니? 이자만 해도 벌써 원금보다 많아졌어. 아줌마, 제발이요. 조금만 더. 정말 곧 갚을게요. 안 돼. 이번 주까지 못 갚으면 내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고. 너 도박으로 돈 날린 거 다 알고 있어. 그때 기철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아줌마가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돈 빌려간 주제에? 협박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줌마도 남편한테 들키면 곤란하잖아요. 이 자식이 돈 빌려가서는 협박까지 하고 당장 갚지 못하겠으면 내 아버지한테. 아줌마, 기철의 목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고 그냥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기철아, 너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 돌을 내려놔. 입 다물어. 안 그러면. 안 돼. 기철아, 그러지 마. 그 다음은 무서운 소리들이었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 그 후로는 기철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만식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우리 기철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만식은 중얼거렸지만 녹음 내용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기철이 박 씨 아주머니를 해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창고로 들어와 만식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만식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조용히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만식의 차가워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만식은 20년 전 그날 밤을 정확히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가 사라진 그날, 기철은 분명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기철의 신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날 밤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발에 그렇게 진흙이 묻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기철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기철이가 만식은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만식은 다시 휴대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 번을 들어도 내용은 같았습니다. 기철이 박 씨 아주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다퉜고 그 다음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식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네가 진짜 그런 짓을 했단 말이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아들을 키웠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피를 나눈 자식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박 씨 아주머니 가족들이 울며 지냈을까요? 하늘이는 만식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아, 너는 뭔가를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기철이를 그렇게 경계했던 거구나. 그때 대문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서둘러 휴대폰을 숨기고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기철이 마당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늘이는 다시 털을 곤두세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만식은 하늘이의 반응이 왜 그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기철의 본성을 알아챈 것입니다. 아버지, 뭐 하셨어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만식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냥 창고 정리 좀 했다. 만식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혹시 이상한 거 발견하신 건 없죠? 기철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만식은 기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린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기철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20년 전 박 씨 아주머니한테 돈 빌린 적 있냐? 기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대답만 해라. 있었냐 없었냐? 기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있었어요. 만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거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빌렸냐?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철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 도박비 때문에. 그래서 갚았어요. 다 갚았다고요. 기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만식은 기철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분명히 기철이 돈을 갚지 못해서 박 씨 아주머니와 다퉜다고 나왔으니까요. 언제 갚았냐?
그때요. 20년 전에. 정확히 언제? 기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시선을 피하며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만식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기철아, 정직하게 말해라.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 그냥 옛날 일은 잊어버리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요. 만식은 기철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기철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생각해 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기철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몰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방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기철이 거실에서 무언가를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만식의 통장과 현금, 그리고 귀중품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금반지까지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만식이 나타나자 기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버지. 그냥 내 돈 가져가려는 거냐? 기철은 대답 대신 가방을 더 빨리 챙겼습니다. 아버지,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빌려주세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돈 훔쳐가려고? 훔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게요. 기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만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철아, 너 지금 도망가려는 거지?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씨 아주머니 일 때문에. 그 순간 기철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황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안다. 내가 박씨 아주머니를 어떻게 했는지. 기철은 잠깐 멈춘 후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어디 가려고? 멀리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기철의 목소리는 이미 체념한 듯 들렸습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기철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기철이 이 집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개가 왜 자꾸... 기철이 소리쳤습니다. 하늘이는 알고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만식이 말했습니다. 기철은 하늘이를 밀치려 했지만 하늘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하게 짖으며 기철을 막아섰습니다. 하늘이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좀 치워주세요. 저 정말 급해요. 안 돼. 너는 어디도 못 가. 왜요?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박씨 아주머니는 어떻게 되고? 기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늘이를 피해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만식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키웠어야 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늘이가 만식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만식은 하늘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늘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다음 날 아침 만식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만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당에서 나온 상자, 녹음 파일, 그리고 기철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새벽에 도망갔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철의 행적을 추적하고 상자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마을 밖으로 나가려 하고 특정 방향을 향해 짖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하늘이의 행동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혹시 이 개가 뭔가를 추적하는 것 같은데요. 따라가 볼까요? 하늘이는 마을에서 20km 떨어진 도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모텔 앞에서 하늘이가 멈춰 섰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조용히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기철이 수갑을 찬 채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만식과 기철이 마주쳤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했냐? 돈이 너무 급했어요. 박씨 아주머니가 아버지한테 말하겠다고 해서 순간 화가 나서 그래서 사람을 죽였냐? 기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만식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눈 감은 죄지. 아비 노릇을 못했구나. 하늘이는 조용히 만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기철이 경찰에 연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20년 전 실종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술렁였지만 만식의 집은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마당에 앉아 하늘이를 바라봅니다. 하늘이는 예전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국화꽃 사이를 거닐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당 구석을 파려 하지도 않고 밤에 짖지도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친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아, 고생 많았다. 만식은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끝까지 모른 채 갔을 거다. 며칠 전 박씨 아주머니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를 기다려온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식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르신 덕분에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박씨 아주머니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매일 밤 잠들기 전마다 어머니 생각에 울었어요. 만식은 그들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 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혀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식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침마다 만식은 하늘이와 함께 텃밭으로 갑니다. 무와 배추가 잘 자라고 있고 국화꽃들도 더욱 싱그럽게 피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외롭게 했던 일들이지만 이제는 하늘이가 함께 해줍니다. 우리 하늘이가 있어서 이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구나. 만식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하늘이는 꼬리를 흔들며 만식을 올려다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둘이서 나란히 밥을 먹습니다. 만식은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를 먹고 하늘이는 정성스럽게 끓여준 개밥을 먹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서 맛도 더 좋습니다. 하늘아, 맛있냐? 만식이 물으면 하늘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합니다. 오후에는 마당에서 함께 휴식을 취합니다. 만식은 평상에 누워 구름을 바라보고 하늘이는 그 옆에 누워 낮잠을 잡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복잡하고 괴로운 일들이 지나가고 나니 단순한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하늘이와 함께 마을을 산책합니다.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해주고 하늘이에게도 간식을 주곤 합니다. 하늘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꼬리를 흔들어 줍니다. 만식 어르신, 하늘이가 정말 영리하네요. 진짜 사람 같아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그러게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만식은 하늘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하늘이는 만식의 방 앞에서 잠을 잡니다. 더 이상 경계하거나 짖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만식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만식은 매일 밤 하늘이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만식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하늘이라는 아이가 와서 큰 도움이 됐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를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몇 주 후 만식은 하늘이와 함께 박씨 아주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른 후 만든 묘소였습니다. 만식은 묘 앞에 국화꽃을 놓고 깊이 절했습니다. 아주머니,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기철이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도 묘소 앞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박씨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식은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넌 내 자식보다 더 자식 같았다. 진짜 고마운 아이야. 하늘이는 만식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를 진실을 지킨 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아이들도 하늘이를 보면 진실이 형이라고 부르며 반가워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국화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하늘이는 여전히 만식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떠올라 만식이 울적해할 때면 하늘이가 옆에 와서 조용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늘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만식은 하늘이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하늘이는 만식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경계하거나 찾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만식과 함께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보내면 됩니다. 만식의 집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봄이, 진짜 평화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두 존재는 서로를 구원한 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만식 할아버지와 진돗개 하늘이의 평화로운 일상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